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올해 초 동서와 도련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로 시댁은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 중 가장 돈을 잘 벌고 잘 나갔던 동서는 본인 스스로도 잘난 줄 알아서 시댁 식구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동서의 행동에는 문제가 정말 많았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닌데 특히 시아버님은 돈 잘 버는 동서가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대놓고 차별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동서를 보며 상종하고 싶지 않아 매번 무시하고 지냈는데 저보다 더 참고 사셨던 분은 바로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동서를 예뻐하는 줄만 알았는데 참다가 폭발한 시모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날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3년 전 일어났던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저는 31살 동갑내기로 만나 딱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적 한 동네 살던 소꿉친구여서 길게 연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서방님이죠. 서방님은 저희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동서와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분명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형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보다 더 생각이 깊거나 지혜롭거나 어른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시집을 와서 텃세도 부리는 것 같았고요. 그럼에도 저는 동서와 정말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라는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기싸움의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고요.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제 속을 긁어대는데 제가 또 그런 거에 반응해서 소가리를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동서의 행동을 보면서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동서는 시집 오고 나서부터 쭉 저랬어? 그랬던 것 같아.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걸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도 그러려니 해. 남편은 제 앞에서 동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동서는 시댁에서 대접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 저는 잘 몰랐는데 돈을 잘 버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날이라고 하면 동서는 시댁에 와서 돈도 많이 쓰고 선물을 해도 통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동서를 보고 항상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후 시아버님의 첫 생신날 동서가 저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날 집에서 다 같이 식사 후 케이크를 꺼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옆에 앉아있던 저를 밀치고 동서가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님은 동서가 옆으로 바짝 붙으니 더 좋아하셔서 저는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서는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동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케이크까지 다 먹고 나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저와 사이를 두고 양쪽에서 남편과 동서가 서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서가 일부러 제 옆에 와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아주버님,
그 넥타이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오래전에 산 건데.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동서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앞으로 몸을 기울여 일부러 저를 뒤로 밀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모를 리 없었죠. 재수 씨, 잠깐만요. 우리 현주 뒤로 넘어지겠어요. 넥타이 만져보고 싶으면 이리로 돌아서 오세요. 아, 네.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시댁 분위기는 뭐랄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꽉 잡혀서 산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약간 인상도 그렇고 말투도 무섭게 느껴졌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유독 어머님한테 함부로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님과 결혼을 하신 뒤로 시할머님을 오래 모시고 사셨다는데 남편에게 대충 들어보면 시집살이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걸 다 참고 사셨다고 하니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버님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이 짙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문이 열렸다. 가서 닫아라. 네. 밥 안 먹나? 배고픈데.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냥 네 하면 될 걸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 네. 시부모님의 대화는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본인이 화장실을 쓰고 나와서 불을 깜빡하고 안 끈 것도 어머님 탓을 하며 전기세 네가 낼 거냐며 호통을 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옛날 분이시고 이렇게 살아오셔서 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동서가 참 못된 게 이걸 이용하더라고요. 유치한 표현이지만 시아버님을 완벽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시모를 무시하는 모습을 그가 많이 봐왔기 때문인지 동서도 시어머님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면 동서는 시부 옆에 딱 붙어서 얘기를 하거나 TV를 보고 있고 어머님 혼자 주방에 계실 때가 많았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는 동서가 저를 너무 의식하는 게 느껴졌는데 어머님과 둘이 얘기라도 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아버님과 편하게 쉬고 있다가도 금방 제 쪽으로 와서 어머님과 뭘 하는지 알려고 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시부모님과 왕래도 잦고 사이가 가까워서 맏며느리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위아래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형님 노릇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기본만 지키자는 건데 동서는 그걸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동서는 한마디로 예의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의만 없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죠. 음식도 할 줄 모르고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가 많은 시댁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가면 어머님과 제가 음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동서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동서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유독 동서 아끼니까 어머님도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그동안 제사 준비를 혼자 하셨어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도 여럿이 같이 하면 좋잖아요. 우리 현주가 도와주니까 좋긴 해. 편하다. 어머님과 음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밖에서 웃음소리 나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동서는 나가서 쉬어. 형님도 하시는데 저도 해야죠. 저 뭐 할까요? 현주 말대로 나가서 그냥 쉬어. 주방도 좁고 우리 둘이 하면 돼. 에이, 저도 할래요, 어머님. 동서는 나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랬더니 동서가 이를 악물고 말하더군요. 저도 한다면 해요. 이거 계란 좀 풀어놓을까요? 전 부칠 때 필요한 거 맞죠?
맞아. 그럼 동서가 해줘. 동서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넓은 대접을 가져와 계란을 하나씩 깨서 풀었습니다. 해보니 별거 아니네요. 재밌다. 그런데 동서, 계란 푸는 걸 처음 해본 거야? 아, 저희 집에 도우미 아줌마 오셔서 음식을 다 해주시거든요. 아, 그래? 보세요. 저 잘하죠? 그래. 잘한 것 같네. 어, 이게 뭐야? 계란 껍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원래 껍질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면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먹었을 때 씹히잖아. 결국 이날 동서는 저나 어머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남 탓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젓가락으로 계란 껍질을 하나씩 뺐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동서와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동서는 시댁에 오면 무조건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비교해서 말이죠. 돈 잘 버는 동서를 아버님이 무척이나 좋아하고 아꼈는데 동서가 시댁에 용돈도 두둑히 들여서인지 어머님도 동서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서가 하는 일은 의류 도매업이었어요. 거래처도 많고 오래 일해서 돈도 많이 번다고 했는데 서방님과 결혼 후 일이 더 잘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는데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니 저도 어울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갔을 때 동서와 저는 서로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캐묻듯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사무봐. 그래요? 회사는 커요? 위치는 어디예요? 아, 연봉은 얼마나 돼요? 친한 친구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진 않을 겁니다. 궁금한 건 알겠는데 제 신상을 캐듯 이런 질문들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목소리도 하이톤에 잘난 척 심한 말투여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제가 사무보조 일을 하는 직장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외국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잘 알려진 회사였어요. 그리고 해외 영업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화상으로 미팅을 자주 하고 해외 지사에서 메일이 오면 번역하는 일도 했고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도 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셔서 두 분도 제가 그냥 회사에 다니는 걸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시댁 분위기도 어떤지 대충 파악했고 동서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 별로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서한테 예의는 갖췄습니다. 동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은 없었네요. 형님으로서 유치하게 동서와 똑같이 구는 건 아니다 싶었으니까요. 시댁에서 동서를 보면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대충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 신혼집에 동서가 놀러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하고 같이 온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대접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큰 화분을 들고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동서 혼자 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엄청 크다. 이게 실내 인테리어에도 좋고 공기 정화에도 좋은 식물이래요. 아, 그래? 고마워. 집이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둘이 살기엔 딱 좋아.
네. 식사 때보다 일찍 왔길래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는데 동서는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신혼가구와 가전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이 냉장고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 친구들이 돈 모아서 결혼 선물로 사줬어. 아, 그래요? 저 이번에 가전 싹 바꿨는데 이 모델보다 한 단계 위 제품으로 샀거든요. 이왕 선물해주는 거 더 좋은 걸로 사주지. 형님 친구분들 너무했다. 난 모델 잘 몰라. 기능 괜찮고 등급 좋고 디자인 깔끔하면 되지 뭐. 동서는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누가 그렇게 들여다본다고 무조건 최고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와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네요. 이건 한 20만 원 정도 하겠네요? 어떻게 알았어? 딱 보면 알죠. 재수 씨 그만 앉으세요. 커피 시켰어요. 네. 음, 커피향 좋다.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화분이 아니라 살림에 도움되는 제품을 사오는 건데. 우리 필요한 거 딱히 없는데. 에이, 대충 둘러만 봐도 많은데요, 뭘. 남편은 이런 동서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기본 예의만 지키며 사는 거였어요. 동서는 이날 제가 만들어준 파스타와 등갈비를 먹으면서도 뭐가 덜 들어간 것 같다며 유명 식당의 음식 맛과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우리 현주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던데. 뭐야, 지금 형님 앞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정말인데? 저희는 결혼하고 배달 음식 거의 안 시켜 먹었어요. 거의 집에서 만들어 먹고. 동서는 입을 삐죽 내밀며 저와 남편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음식 맛이 별로다. 식던과 비교해서 많이 아쉽다고 하면서도 접시가 깨끗해질 정도로 다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돌아가고 나서 동서 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야, 화분 말이야. 새로 사왔다는데 잎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물 좀 줄까? 내가 줄게. 잠깐 있어봐. 남편의 키가 180이었는데 그 키에 닿을 정도로 높이였으니 화분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통에 물을 받아와서 주려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화분 뒤쪽에 작은 편말이 하나 꽂혀 있었는데 거기에 동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이전 축하라는 멘트도 적혀 있었죠. 동서는 선물로 받아서 사무실에 두고 키웠던 화분을 새로 샀다고 거짓말하고는 저희 집에 들고 온 거였습니다. 와, 이거 뭐냐? 왜 그래? 너무 시들었어? 아니, 이거 봐봐. 뭐야? 샀다면서. 기분 나쁘네. 그것도 시들시들한 화분인 거 알면서 좋네. 저와 남편은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들고 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서방님한테 따로 조용히 말하겠다고 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식물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영양제까지 사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버리려고 흙이랑 분리하는데 뿌리는 이미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런 인성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상종하지 말자며 동서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말 한마디에 네 하는 분이라 자식들을 다 부르라고 하시면 어머님이 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도 아닌데 저희는 자주 시댁에 갔고 외식도 종종 했습니다. 이날도 아버님 부름에 시댁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동서가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나가자고 하길래 시댁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는 갈비 전문점이었는데 다 먹고 난 뒤 제가 계산하려고 데스크에 가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제 카드를 뺐더니 자기 카드를 직원에게 주더라고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아, 일시불이요?
내가 내려고 했는데. 됐어요. 그 돈으로 필요한 거나 사세요. 누가 내든 상관없었지만 동서의 말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는 재수 씨, 오늘 잘 먹었어요? 뭘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50만 원 넘게 나왔는데요. 얼마 안 나왔네. 재수 씨는 참 보면 볼수록 통이 큰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동서는 상당히 기분 좋아했는데 그 뒤 남편이 이런 말을 하자 똥 씹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엔 왜 그랬어요? 제가 뭘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화분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거 재수 씨 사무실에 있던 거죠? 네? 화분 뒤에 작은 편말로 재수 씨 이름 적혀 있더라고요. 통 크게 좋은 걸로 하나 사시지. 다 시들어가는 걸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 현주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비싼 영양제 사서 놔주고 했는데도 결국 죽어버렸어요. 이 말에 동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는데 시부모님은 식당 밖에 나가 계셔서 이 내용은 모르고 계셨고 동서가 계산하는 동안 제가 어머님 옆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 뒤늦게 나온 동서는 저를 보고 또 눈을 흘겼습니다. 이날 집에 와서 남편을 먼저 동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정민이한테 화분 얘기를 하려다 계속 깜빡했거든. 그런데 아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였어? 아까 재수 씨 표정 봤어? 표정이 좀 안 좋긴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계산했어야 하지 않나? 재수 씨가 산다는데 굳이 우리가 돈 쓸 필요 있어? 우리 돈 아끼고 좋지 뭐.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하고 얼마나 버는지 재수 씨도 언젠가 알게 될 텐데 실컷 잘난 척 하라고 해.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난 신경 안 써. 어머님이 걱정이지. 사실 동서만 생각하면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는 이유는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짠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시댁은 제사가 정말 많은 집이어서 제가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었고 제가 빠지면 어머님이 혼자 다 준비를 하셔야 했기에 싫어도 갔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저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없어? 이거 다 현주 네가 했잖아. 저는 어머님 보조나 했죠. 내가 어떻게든 이 많은 제사 다 없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은 저에게 제사를 절대로 물려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그런 얘기를 주방에서 나누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들으시고는 크게 호통을 치셨거든요. 뭐? 제사를 없애? 누구 맘대로? 여보, 잘하는 짓이다. 며느리 앞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하고.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제사 물려주지 맙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아주 그냥. 시댁에서 아버님의 파워는 정말 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과 대화를 하실 때면 끝까지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남편이나 서방님도 굳이 말리지 않았는데 아버님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말려봤자 어머님만 힘들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어머님한테 함부로 해서 대든 적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남편이 아닌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셨답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게 어머님한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나 서방님도 그냥 있더라고요. 아버님 못지않게 동서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냥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대할 때 본인이 형님인 듯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가 저보다 먼저 시집을 왔고 돈도 잘 벌고 하니 저를 아래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서방님은 남편이나 저한테 깍듯하게 잘했는데
동서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동서는 자기가 돈을 잘 버니까 아버님처럼 다들 자기를 받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은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시댁은 3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시댁이 큰 집이었지만 다른 친척분들은 지방에 살고 계셔서 다 참석하지 못하셨죠. 제가 주말이면 상관없었지만 평일이면 저는 일을 마치고 가야 해서 좀 늦을 때가 있었어요. 동서는 사업을 하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시댁에 가보면 동서는 항상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괜찮아. 회사에서 바로 오는데 피곤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저도 아까 사무실에서 바로 온 건데. 너는 오늘 쉰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사무실에서 왔다고요. 아까는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일찍 왔다며. 네 형님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비교할 걸 해. 그러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상한 기분을 저한테 푸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음식을 거의 다 해놓으셔서 할 게 없었지만 좀 거들려고 손을 씻고 앞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네 회사는 돈도 별로 안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어요? 뭐? 동서는 제가 다니는 회사를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부려먹다니? 회사에 얘기하고 1시간 일찍 나왔는데? 그런데 동서는 회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알고 보면 회사가 아닌 저를 무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이, 직원을 배려하는 회사면 1시간 일찍이 아니라 아예 쉬게 해줬어야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그런데 동서는 일찍 왔다면서 어머님 돕지도 않고 뭐 한 거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요리 못한다고. 아, 맞다. 그럼 저기로 가서 더 쉬어. 여기 서 있으면 방해만 돼. 제가 약이라도 오르길 바랬겠지만 동서의 말에 별 반응 없이 주방에 들어가 버리니 동서는 굳이 앞치마를 하고는 따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넌 왜 들어왔어? 형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쉴 수 있나요? 이 시어머니가 한참 음식할 때는 소파에서 코까지 골면서 자더니 됐으니까 나가봐. 할 것도 없어. 그럼 형님도 나가라고 하셔야죠. 현주는 안 돼. 내 보조야. 어머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는 동서가 나가자 몰래 숨겨둔 곶감을 저에게 주시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먹어. 이거 정말 맛있더라. 상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올릴 건 충분해. 우리 하나씩 먹자. 어머님은 정이 참 많으신 분이었는데 동서가 저런 얄미운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저와 동서 그리고 어머님은 모두 사이좋게 지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곶감을 드시다 말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연이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상처도 받지 말고 그냥 흘려. 그러고 있어요. 내가 봐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인데 너는 오죽하겠어? 어머님, 저 정말 별로 신경 안 쓰이니까 제 걱정은 마세요. 그럼 됐어. 자, 음식 다 됐으니까 제사 얼른 지내고 끝내자. 네.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보면 저와 어머님이 동서를 소외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님 옆에만 있는 동서는 어머님도 무시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어머님이 동서에게 뭐 좀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꼭 아버님께 똑같이 물어보고는 자기가 하는 게 맞냐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동서 시키지 말고 직접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머님은 동서한테 그 어떤 심부름도 시키지 않으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살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동서네와 상의 후 어버이날에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이모님도 함께 간다고 하셔서 가셨어요. 다녀오신 뒤 어머님은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곧 어머님 생신인데 선물 뭐 할지 결정하셨어요? 아, 우리는 선물 말고 현금 드릴까 하는데? 네? 그럼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적당히 드리면 되지. 왜? 얼마 전에 여행 경비도 내셨는데 현금 드릴 형편이 되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동서가 제 속을 긁으려고 하길래 저는 웃으면서 말해줬습니다. 그럼 형편 되니까 현금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지. 동서도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동서는 시댁에서 제일 잘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별 반응이 없고 동서의 말에 타격도 없으니 되게 약올라 했습니다. 동서는 명절에 안 오고 놀러 갈 때도 많았는데 시부모님은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가 시댁에 용돈을 자주 들이다 보니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으셨는데 동서의 행동은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계속 참고 사셨는데 동서가 시어른을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벼르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사업을 한답시고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사람이었는데 서방님도 자기 아내가 경제력이 좋으니 다 참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 날이 있었는데 이날은 누구의 생일도 아니었고 제사가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다 같이 모이자고 해서 모인 날이었죠. 남편이나 저는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또 어머님에게 그 불똥이 튈 게 뻔해서 갔습니다. 동서는 이날 한껏 멋을 부리고 왔습니다. 아버님은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집에서 밥을 먹을 땐 무조건 어머님한테 음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날 여러 음식을 하셨는데 탕수육도 직접 튀기셨고 보쌈에 갈비에 이것저것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 말고 어머님이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왜요? 갈비찜 좀 더 가지고 오려고. 제가 가지고 올게요. 앉아 계세요. 됐어. 얼른 부지런히 먹어. 앉아 계시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상위에 있던 갈비찜 그릇을 들고는 주방으로 가서 남은 걸 다 덜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드시던 갈비찜 그릇에 반 정도 덜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 옆에 앉아있던 동서의 옷에 양념이 조금 튀었습니다. 사실 자세히 봐야 할 정도로 정말 조금 튀었는데 이때 동서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어떡해? 아니,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거 보세요. 양념이 제 옷에 튀었잖아요. 짜증나.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비싼 브랜드예요. 이거 대체 얼만 줄 알아요? 진짜. 못 배웠으면 잡일이라도 잘해야지. 음식 옮기는 거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요? 동서는 심지어 울기까지 하면서 계속 어떡하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동서, 내가 실수로 그랬다. 세탁비 줄게. 아니, 이거 실크라서 드라이 맡겨도 100% 얼룩 남는 거라고요. 이거 어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 배워도 그렇지. 딱 보면 이거 비싼 옷이라는 거 모르나? 동서가 울먹울먹하니까 시부까지 나서서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 그네야. 조심 좀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비싼 옷인 것 같은데 이거 물어주려면 돈 좀 들겠구나. 얼른 새로 사준다고 하고 달래줘라. 우리 둘째 그만 울어. 뭐 이런 걸로 울고 그러냐? 아버님,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한정판인데 형님이 무슨 수로 이걸 사와요? 너무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건 바로 가위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당신 미쳤어? 그만하세요. 이거 어떡해?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가위로 동서의 옷을 찢었습니다. 저는 이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동서의 막대먹은 행동에도 어머님은 항상 인자하신 표정을 지으며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어머님도 사람이라 더는 참을 수 없으셨나 보더라고요. 너, 네 친정 가서 가정교육 다시 받고 와. 뭐라고요? 어디서 네 형님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못 배웠으면? 누가 못 배워? 못 배우면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네 옷에 음식물 튀었으면 그건 그래도 되는 거냐? 당신 그만 못해? 네, 못하겠네요. 주연이 너 당장 나가. 나가! 이 사람이 우리 둘째한테 뭐 하는 거야? 빨리 사과해. 뭐요? 사과? 내가 가진 돈 다 털어서라도 똑같은 옷 사다 줄 테니 걱정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아니다.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어디 당신 좋아하는 둘째 며느리랑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어머님은 서럽게 우셨습니다. 아이, 엄마, 그만 오세요. 네? 내가 긴 세월 동안 시집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보다 더 참기 힘든 게 뭐였는 줄 알아? 못 배웠다는 말이다. 어머님은 형편상 중학교도 겨우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에서 딸은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학교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겨우겨우 졸라서 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무리 졸라도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못 배운 게 평생 한이라고 하셨죠. 문제는 아버님이 어머님의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결혼하셨는데 결혼 생활 내내 툭 하면 못 배워서 그렇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네요. 그래서 이날 동서가 저한테 못 배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님이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 후 어머님은 좀 진정이 되신 것 같았는데 여전히 힘들어 하셨어요. 미안해, 현주야.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저한테 왜 미안하세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나 솔직히 아까 엄마가 가위로 옷 찢을 때 너무 통쾌했어. 아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님 계시고 싶은 만큼 여기서 지내세요. 같이 살아도 좋고요. 역시 우리 현주 최고다. 내가 뭐 눈치도 없는 시어머니인 줄 알아? 곧 가봐야지. 엄마, 현주 말대로 해요. 아버지도 이번엔 엄마 없이 살아보셔야 엄마의 소중함을 알죠.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사는 동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님이 청소도 다 해놓으시고 맛있는 저녁도 해주셨죠. 감사하기도 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남편과 다 같이 나가서 어머님 입으실 옷도 사드리고 외식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름 뒤가 또 제사였어요. 아무래도 저는 시댁에서 첫째 며느리라 신경도 쓰이고 혼자라도 가서 해야 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라도 가서 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어머님이 대화를 들으시고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하긴 뭐래. 현주 너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며느리 들어오면 제사 끝낼 생각이었어. 아버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제사 지낼 때마다 네 아버지가 도와준 게 있는 줄 알아? 난 더 이상 이 집안 종노릇 그만할란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내 손으로 차리던 제사 내가 그만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너 혹시라도 나 몰래 가서 제사 준비할 생각 하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님. 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다. 네, 아버님.
좀 있으면 제사인 거 알지? 네, 언제 올 거냐? 그게 어머님은 안 가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너라도 오너라.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는 누굴 보고 오라가라 해요? 내 며느리예요. 그리고 몇십 년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저한테도 우리 현주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냥 홧김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제삿날이 되었는데 저와 어머님은 결국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남편이 서방님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동서를 불러서는 제사 준비를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동안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서였지만 제사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는 단번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 음식을 사자고 했는데 이 말에 아버님은 난리가 난 거죠. 어디 제사 음식을 성의 없게 살 생각을 하냐면서요. 그동안 동서한테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아버님이셨는데 이날은 아주 크게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긴 했는데 음식 몇 가지만 해서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동서가 인터넷 보며 따라 했다는데 상에 올릴 수준이 되지 못하자 서방님이 나서서 겨우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돈 잘 버는 동서가 예뻐서 동서만 찾았는데 이번 제사일로 사이가 틀어지고 모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냐면서 호통을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방님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 했는데 취하진 않았어요. 엄마는요? 나 여기 있다. 술 마셨으면 집으로 갈 것이지 뭐하러 여기로 와? 이날 서방님은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찾아왔는데 저와 어머님도 옆에 앉아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아버지 보러 안 가요. 그럼 식사는? 저번에 보니까 배달시켜 드시는 것 같더라고. 서방님도 이번 일로 동서나 시부나 다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서 성격을 잘 알지만 자기보다 경제력이 있으니 그간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형,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어? 그리고 형수님, 제 와이프가 형님 무시한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야, 임마, 사과는 재수 씨 보고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그리고 재수 씨가 아무리 사업해서 큰 돈 번다고 해도 우리 현주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높아. 그리고 연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디 사람 배경으로 사람을 무시하냐? 그건 잘못된 거야. 집에 가서 재수 씨한테 똑바로 말해. 엄마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함부로 할 사람 아니라고. 동서는 전문대를 나와서 일찍 의료 도매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전문대가 문제가 아니라 고졸이어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사업을 잘 꾸려나간다는 건 대단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동서는 돈 좀 번다고 그걸로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려고 했으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혼자 지내시다가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으니 결국 어머니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른 짐 싸. 싫어요. 이 사람 진짜 사람이 적당히를 몰라. 난 할 만큼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어머님은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뭐? 이혼? 네. 당신하고 더는 못 사니까 재산 분할하고 갈라서자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크게 호통을 치실 줄 알았는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애들도 보고 있는데 갑시다. 싫다고요. 제 말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마. 그래도 싫어요. 당신하고 살다간 심장병 걸릴 지경이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보고 있는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만하고 갑시다. 내가 앞으로 노력할게. 응? 어머님도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모르셨는지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고 그렇게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시다 짐을 싸서 가셨습니다. 이날 아버님은 종이 한 장과 펜을 달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부르는 대로 각서를 쓰셨어요. 지장까지 찍으셨는데 이거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고 쓰신 거니 어느 정도 다짐을 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시댁으로 들어가시고 난 뒤 저나 남편이 종종 시댁에 찾아갔는데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셨던 아버님이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도 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님 표정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셔서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그때 제사 이후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다시피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었는데 서방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듣기 싫어도 동서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은 조금씩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류라는 게 유양이나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항상 잘 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보다 동서의 인성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잘 나갈 때 거래처에 갑질을 했는지 하나둘씩 거래가 끊기고 의류 공급이 잘 안 되자 매출도 안 나오고 재고 부담도 커진 거죠. 저라면 그 짓을 해놓고 절대 연락은 못할 것 같은데 동서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전화를 받았더니 동서더라고요. 어쩐 일이야?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저 찾아뵙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래요? 나 바쁜데. 그리고 한가해도 동서한테 내줄 시간은 없을 것 같아. 어쩌지? 그럼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1분 내로 끝내줘. 그러자 동서는 빠른 속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싫은데? 내가 왜? 형님, 그러지 마시고 연봉도 높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액수는 금방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에이, 내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동서보다 많이 벌겠어? 앞으로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실게요. 그 말은 그동안 나를 형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됐고, 난 동서 도와줄 생각 없어. 그리고 사과가 뭔지 아냐? 아, 맞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오바했죠. 그리고 형님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동서 네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사과를 했겠지. 엎드려 절 받는 식의 사과는 받고 싶지 않네. 그리고 내가 그런 스펙이든 아니든 그런 배경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 넌 뭐 그렇게 잘났어? 어머님한테 가서 당장 사과하고 제발 인간이 되라. 동서는 제 말에 시댁에 가서 사과를 하면 혹시나 도와주는 건가 싶어 어머님을 찾아갔다는데 시부가 예전처럼 자기를 예뻐해주지 않으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동서를 보자마자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그동안 영 끊고 살다 이제 와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제가 그동안 용돈도 두둑히 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줬냐? 네 시아버지한테 줬지? 난 그 돈 써보지도 못했다. 도움 바랄 거면 네 시아버지한테 가서 말해라. 하지만 아버님도 동서를 전처럼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당장 돌아가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서방님과 동서는 사이가 매우 안 좋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그동안 동서의 행실 때문에 골았던 것들이 다 터졌기 때문이었죠.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데 결국 동서는 사업을 접고 서방님이 급한 불도 꺼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로 했다는데 평소 씀씀이가 컸던 동서가 만족할 리가 없었고 불평이 이어지자
서방님은 계속 이혼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동서내에 신경을 아예 끊고 살았습니다. 시댁에는 자주 찾아가서 시부모님과 식사도 하며 지냈고요. 그러다 최근에 동서와 서방님의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최근 완전히 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어머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드디어 결론이 났다고 하니 어머님도 속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방님과 이혼한 뒤 동서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딜 가도 그런 성격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